자, 오늘은 바로 시장 인사이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 또 좀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지켜주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현대차, 펩트론 이런 종목들은 어려운 시장이지만 시장을 좀 버팀목이 좀 되어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역시 이렇게 다뤘던 종목들은 우리 진짜 주식 일부에서 계속 체크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네. 지금 시장에서요, 돈들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에게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또 나중에라도 돈이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전에 우리 그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들 또 밀리지 않은 종목들 중심에 돈들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 중심에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줬지만 또 이슈 하나가 있더라고요. HBM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좀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어느 정도 뭐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약간 루머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네, 테스트에서 뭐 통과가 뭐 되는 것 같다. 됐다는 기사가 뭐 이런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체크를 하고 또 하나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어. 삼성전자에 지분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요 오늘 우리 시장 크게 무너질 뻔했어요. 저희는 일단 삼성전자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에 네.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시장을 보려면 삼성전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 칩스법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그 흐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주진 않고 지분을 좀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중국에 대한 그리고 이제 패권 반도체 패권 이슈가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혹시나 미국이 지분 투자를 삼성전자에 했을 때 중국하고의 관계가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멀리 봤을 땐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두 가지의 호재가 작용이 됐기 때문에 내일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반등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줬고 상승해줬고 정말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이렇게 해줬지만 밀리지 않는 모습은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보다는 지금 이 가격 전략에서 68,000원 가족지킴선 유지를 저는 할 거고 네. 71,000원 돌파를 하면요.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 전체의 뷰를 체크를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무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현대차도 참 선방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관련해서 현대차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역시나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이 너무나 좋고 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는 그렇죠. 삼성전 하이닉 현대차가 관세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부정적인 이슈에도 잠깐 조정줬다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 하나 네. 그리고 부품주들도 강한 모습을 오늘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밀린 모습이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걸 길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차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정말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 이러한 종목들 중심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 메이저 수급이 중요해요.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해준다고 하면 쌍끌이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견고한 모습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장에서는 이러한 포트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가 너무나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견고한 모습은 앞으로에 대한 상승 기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21만 3천원 가족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22만 2천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비만 치료 관련해서 그동안 뚫지 못했던 구간을 좀 뚫어내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급하게 좀 조정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자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게 추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일랄릴리 마운자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수급이 좋거나 네. 이슈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슈가 소멸되면 안 되고 지금 마운자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장세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어려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트와 이러한 업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진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주식 일부를 보시면서 매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떠한 종목들로 체크를 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30만 1,000원 가족지킴선 체크했고요. 네. 31만 7,500원을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 삼천당 제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지난번에도 기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종목이 되겠는데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굳건히 좀 자리를 지키는 듯한 모습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런 모습들은 보통 저희는 이제 주도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오늘 체크한 이유는 삼각기법에 해당이 돼서 혹시나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가 나왔고 또 비만 치료제 복자약 이슈가 있는 그런 네. 모습이라서 조정을 주고 반등에 대한 여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주도 종목들은 앞전에 보신 것처럼 현대차라든지 밀리지 않고 음봉보다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에 대한 이슈를 체크해줘도 이왕이면 오늘 같은 장에서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중심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다. 따라서 저는 삼천당 제약을 17만 3,300원 가죽 치면서 보도록 하고요. 18만 2,500원 기준상에서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 급등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코스피 시장에서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 정말 힘들었지만 기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효과도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네. 정말 투매가 일어나는데 구세주가 나타난 거죠.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지금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 역시나 실적 중심의 종목들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면 기관하고 외인들이 살아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면 그나마 좀 덜 아프고 덜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종목들을 체크했으니까요.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봐야 되는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지만 이 종목도 외인의 매수보다는 기관의 매수자가 연속으로 좀 들어오면서 오늘처럼 좋은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실적이 좀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네. 상반기에 순이익이 1조 3,584억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다가 주주환원에 대한 적극적인 이슈가 또 있고요. 네. 거기에다 지금 현 구간대에서 밀림이 아니라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하락 출발하고 양봉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에 대한 추세보다도 박스권의 흐름, 작은 횡보를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해주면서도 큰 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메이저 수급이 누구일 것이냐를 판단했을 때 네. 역시나 기관이 수급의 메이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관들도 너무 실적이 좋다 보니까 어려운 장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은 괜찮다 싶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중심에서 매수된 모습들은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살아났을 때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리츠 금융을 11만 5천 원을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12만 2천 원을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보는데 네.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보고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살짝 꺾였어요. 이게 돌아서야 됩니다. 만약에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린 공부한 종목들의 가족 지킴선은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지금 어려운 만큼 가족 지킴선 관련된 가격 반드시 좀 지켰으면 하는 이야기 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볼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이 우상향 할 때는 이 종목들이 좀 버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자, 조선 관련해서는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기관에서 매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요. 조방원이 조정을 줬을 때 반도체가 반등을 주면 지수가 좀 유지가 됐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조방원이 꺾이잖아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심재욱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때 좋은 이야기로 뭔가 풀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빨리 저는 세제 개편이 아, 내일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네. 거기부터 비롯돼서 시작을 해서 투자 심리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 심리를 잡아주고 모멘텀을 통해서 매수가 유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호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현 구간대를 33만 원 가죽지킴선으로 유지를 했고요. 37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종목은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뭐 조선 관련해서도 엔진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상승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었고 시장 흔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엔진 역시나 꺼지지 않는 엔진 같아 보입니다. 네, 역시 정말 좋은 주식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적이에요. 실적이라서 하나엔진도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매수가 붙었고 올라와주고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여러분들하고 우리 앵커님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스가 그리고 이제 조선에 대한 이슈들,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중심에서는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진짜 주식 일부 시청하신 분들하고 나누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외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지금 되게 힘드실 거예요. 또는 다른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요. 이슈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해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제가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에 너튜브에 전태룡을 검색하시면 제 너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라이브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하나엔진은 따라서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네. 밀리지 않는 모습들은 너무 좀 기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6,000원 가족지킴선 41,000원 돌파 추세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방금 강조해 주신 실적과 더불어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M이라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상당히 또 선방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SM은 어제도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자, 첫 번째가 실적이고 두 번째가 이슈인데 그 이슈는 여러분들 한알령 이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한알령 해제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도 과거로 돌아가면 순차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터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렇게 오고 관광, 무비자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시장만 좋아지면 좋은데 지금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SM은 너무 견고합니다. 진짜 너무 부러울 정도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쩜 이렇게 밀리지 않나요? 한알령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래도 혹시나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143,000원 가죽지킴선 16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보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시장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급락장은 아니에요. 아직 급락장 연출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유럽 증시하고요. 또 아시아 증시 몇 개, 유럽 몇 개 종목들은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그 시그널이 나타나면 진짜 주식 일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청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디어유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한알령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견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엔터 관련 이슈 그리고 한알령 관련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막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승했다가 살짝 조정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 입점 구독자급 등 중국에 대한 진출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밀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그래도 최근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SM보다는 약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련 종목들을 체크할 때 다양성이 중요하니까요.
DOU는 요 구간에서 되돌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직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49,500원 지키는지 확인하고 54,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DOU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보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AI 거품론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쉬어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쉬어가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왜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주가가 막 상승하다가 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발언 하나에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오픈 AI CEO가 이제 AI가 거품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결국에 지금 AI 관련 반도체는 거품에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는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이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진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거품이다. 이거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좀 왜곡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발언 때문에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발언 때문에 하락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장을 예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미증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좀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3%대 하락. 이거 정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제가 지금 보는 게 이제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살짝 꺾였다는 건데 제가 이걸 확대를 해드리면 근데 이거는 지금 죽은 차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음. 거기다가 8월 27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 있어요. 네.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적 발표되면 밤에 아침에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관망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현 구간에서 내려온다면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호재가 있어도 꺾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염려하는 건 엔비디아가 쭉 상승했다가 살짝 그 역시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현 구간대에서 빠르게 반등하는지 아니면 현 구간대에서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중심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반도체 중심에 움직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체크해서 연동해서 시황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AI 하드웨어의 대장이라고 불린다는 지금 엔비디아,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팔란티어. 최근에 정말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쉬어갈 때도 조금 깊은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엔비디아가 정말 좌청룡 우베코 정말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정말 끌고 가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진짜 소프트웨어인데도 이렇게 어제 급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팔란티어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그렇죠. 조금 아쉽게 만든.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이제 어느 정도 훼손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반등 준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침에 이제 방금 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 그 발언은 이 AI의 거품 발언은 제가 볼 때는 투자를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는데 비싸다. 전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런 흐름들로 시장에서 재해석될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반도체라든지 시황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종목 SK 하이닉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는 시장을 조금 버팀목에 작용을 해준다면 SK 하이닉스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도 저희가 갖고 있고 하이닉스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의 개념은 아닌데 삼성전자 너무 땡큐인데 하이닉스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더 확인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패권 싸움을 보면 결국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슈 보셨죠? 그렇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하이닉스도 거기에 따른 수혜를 저는 받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양봉 마감을 해줬어요. 갭을 메꾸기 위한 양봉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를 보여줄지는 조만간 나올 것이고 8월 27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이제 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잭슨홀 미팅에 대한 내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저는 21만 5천 원 가족지킴선으로 봤고요. 26만 돌파 추세형으로 봤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가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인할 종목은 SNS텍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정말 견조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정말 우리 매번 공부하면 네. 1등, 세계 1등, 유일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SNS텍이 이렇게 밀리지 않는 거는요. 반도체 중심에서 블랙 마스크 그 부품에 대해서 네. 국내 유일하게 양산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 외국인들과 기관이 계속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시장이 안 꺾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역시나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흔들림도 있었지만 네. 실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했던 거는 원전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SNS텍 같은 경우는 바로 49,500원 가족 지키는 거 한번 보고 네. 54,000원 돌파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어지는 인사이트 주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 열풍이 정말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캐대헌이라고 해서 열풍이 불고 국내 김밥이 또 인기가 상당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 이슈를 보자면 26개월 만에 대미 수출액이 조금 줄었다라는 뉴스도 있고 이거 악재와 호재 사이에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정말 고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네. 지금 대미 수출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국 지금 미국에 대한 경기가 이제 축소되느냐 이런 포인트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종목마다요. 네. 실적이 좋은 게 있고 어.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캐디언에서 그냥 단순히 김밥 먹는 모습 하나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열풍이 부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떠한 종목이 가장 강한 그런 종목이 되는지 공부를 하면서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은 정보에 선행을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셨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슈가 살아있고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대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같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우양이라는 종목은 정말 화끈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양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었고요. 이런 네. 종목들은 아마 이제 지금처럼 이슈가 연속적으로 가면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은 돈들이 단기 이슈로 뭉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보다는 올랐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겠죠. 네. 왜 우양이 이렇게 상승했냐면요. 중국 시장 국내 기업 최초로 냉동김밥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 또 최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유럽 시장 진출 본격화 계획이 있어서 수요에 대한 확대가 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우양이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슈에 좀 움직이긴 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4,900원을 좀 지지선으로 좀 보고요. 5,5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우리 매번 여러분께 공부를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반등되고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 추적하고 집중 관찰하다가 다음날 양봉이 될 때 급소로 접근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보수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님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나는 오늘 우양에서 만드는 김밥 먹어야겠다 저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체크할 종목은 풀무원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자리는 잘 지켜주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풀무원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한 차례 급등해줘서 와, 풀무원 정말 실적이 좋아지려나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중국 시장에 냉동김밥 인기 이슈가 있습니다. 자,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최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미 수출에 대한 그 이슈들이 좀 번갈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간 실적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양이 조금 더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이고 풀무원보다는 좀 강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풀무원도요 같은 그 모멘텀 이슈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만 좀 설명을 드리면 14,000원을 가죽지킴선으로 보고 네. 15,500원을 급등형으로 보는데 보시면 누가 봐도 우양보단 약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떠한 모멘텀 때문에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하거나 체크를 할 때는 꼭 대장주나 강한 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본 우양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공부적인 참고만 하시고 패턴적인 연구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 역시나 김밥 관련주로 또 포함이 되는 한성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흐름을 좀 보면 우리 전태령 파트너가 상당히 좋아하는 끼 있는 종목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를 너무나 잘 알아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는데 올라가지 않고 거래량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성기업은요, 김, 어묵, 냉동식품, 종합수산식품이잖아요. 네. 맛살 같은 거, 맛살 좋아하세요? 맛살 좋아하죠. 맛살은 참 지금 먹어도 참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맛살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맛살이나 어묵, 김 해동이 되기 때문에 네. 김밥과 관련 있는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좋은 흐름, 변곡, 그리고 이제 윗꼬리에 달린 그런 급등형 패턴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꾸준한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흐름을 잠깐 보여주면요. 지금 윗꼬리를 다는 양봉을 만들어줬지만 네.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5,300원 가죽지킴선을 꼭 어.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5,7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인데 김밥 이슈가 이게 단순히 단기적으로도 끝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벌써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는 점도 참고를 좀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볼 종목은 CJC푸드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변동성은 나왔지만 결국 뭐 상승으로 좀 돌리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저는 일부러 이 종목을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김밥 우양은 너무 위에 있어서 못 사기 잡긴 하고, 힘들고. 네, 네. 힘들고 이것도 테마야? 그럼 우양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테마주는요. 저도 늘 가끔 이제 지나가 나서 약간 후회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높아도 상한가가 갔어도 아하. 무조건 대장주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밥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차트의 흐름을 보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 우양 못해요. 난 그래도 내려오는 종목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종목은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테마주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이 종목을 오늘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2,700원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2,900원 올라가면 급등형인데 다른 종목보단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사조대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상승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힘든 장이기 때문에 더 빛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조대림은요. 결국에 김밥 관련인데 미국의 냉동김밥 3종, 참치, 유부, 버섯 잡채 출시를 했어요. 미국하고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인데 다만 미국이 요즘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와서 소비가 약간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요.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미 수출에 대한 이슈가 나타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 체크하면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좀 타이트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조 대림을요. 39,500원 가족지킴선으로 받고 42,000원 돌파하는지를 보자. 다른 거 공부한 것보다는 약간 좀 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농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힘들었지만 농심 화끈하게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보통 시장이 좀 밀릴 때 음식료 관련해 좀 지켜보긴 하는데 농심이 이 정도 움직이는 건 정말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농심은 테마주라기보다는 실적주에 그렇죠. 좀 가깝거든요. 다행히 캐디언 협업 제품 출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하락한 모습은 실적적인 그 모습이 우리에게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쳤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정판 패키지 출시가 장대 양봉을 만들었지만 실적적인 측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36만 7천 원을 가죽지킴선 39만 원을 돌파 추세형으로 봤는데요. 농심은 테마주는 아니니까 단기 흐름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가에 정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농심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좀 상승을 기대했던 종목 중에 하나 삼양식품 이 종목은 오히려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캐디언 관련해서 제가 같은 관련주로 체크했는데 네. 지금 이 삼양식품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요.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네. 지수의 발목을 끌고 내려올까 봐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나빠서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이런 종목은 나빠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그냥 단기 차익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이슈가 돼서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구간에 엄청 샀을 거예요. 많이 물렸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 차익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그 추세가 살아나는데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장세는 순환매 장세입니다. 어떠한 종목에서 다시 대장주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넓게 보시고 투자 전략을 좀 더 유연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삼양식품을 130만 원 가족 지킴선 보도록 하고요. 140만 원 돌파해야 추세형으로 가는데 140만 원 돌파 못 하잖아요. 네. 이거는 추세 상승 어렵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인사이트 어떤 주제가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제 저녁 때 나온 뉴스 좀 당황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관련해서 수출 합의문 관련해서 야 이거 뭐 로열티를 준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갑자기 좀 어려운 구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장님이 나와서 이제 우리는 유럽보다 미국 쪽으로 좀 진출을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시장이 하락한 건 순전히 얘네들 때문입니다. 원전이 정말 하락을 하면서요. 일단 시장 분위기를 깼고 그리고 지수를 발목을 잡았고 오늘 시장 상승한 게 삼성전자다 아닙니다. 원전이 하락한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 지금과 같은 안 좋은 기사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네. 오늘 반등했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K원전 미국 진출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업 강화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과연 그 전에 있었던 악재가 사실이냐? 뭐 이런 이제 심리적인 작용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악재는 없애고 한미 협력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호재가 작용이 돼서 네. 우리 시장 진짜 5,000포인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기대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간밤 뉴스가 있은 이후에 정말 낙폭이 좀 깊었고 오늘도 낙폭이 좀 깊었지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시장을 돌리는데 아래 꼬리를 다는데 큰 역할도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양봉 만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장이 왜냐면 지금 오늘 같은 장세는 개파락한 거예요. 시장이 개파락을 하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 못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힘들었죠. 그런데 네. 저는 저는 여기에서 무조건 오른다라는 그 전략도 안 좋아요. 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 대한 반도체가 한번 꺾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잭슨 홀하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매수기에다 매수해야 된다. 이거는 좋은 전략이 절대 아니에요. 확인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려야 된다. 그래서 원전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역시나 소형 관련 원전 이슈로 인해서 좋은 이슈가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이제 SMR 같은 이슈에서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만한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양봉은요. 내일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52,000원 가족지킴선 59,000원 돌파하면 이게 바닥에서 나오는 샛별령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샛별령이 나오면 그대로 또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여러분들 꼭 아침에 오셔서 저랑 공부하시면 샛별령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59,000원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채팅창에 배탈까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콩나물 꾹 먹고 조금은 진정됐다. 근데 정말 건강부터 좀 잘 또 챙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한전기술 원전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랑 비슷한 모습의 흐름이 좀 나왔어요. 네,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고
지금 우리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국영 기업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원자로 개통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너무나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원전 종합 설계 기술은 거의 이제 국영 기업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라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한전 그 기술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차트를 이렇게 좀 보시면 한번 시세를 주고 살짝 눌리고 옆으로 횡보가 너무나 깔끔했단 말이에요. 깔끔했는데 최근 이틀 동안 하락을 하고 양봉을 보여줬으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인 거 그리고 그동안 진짜 주식 일부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패턴들 가족 지킴선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82,000원 가족 지킴선 89,000원 돌파하면 추세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BHI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원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강했습니다. 네. 강했고 그 중요한 거 보면 역시나 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이 BHI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204억인데 전년 대비 240%나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역시나 이제 원전 수주가 있을 때는 실적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용 보조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하고의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직접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좀 견고했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차트 흐름을 보면 정말 살리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BHI가 내일 만약에 정고점 돌파하는 47,600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우리 시장은 살아난다라고 분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39,000원 가족 지킴선 45,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지켜볼 종목은 우진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외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자, 그리고 오늘 아래꼬리 좀 길게 달았지만 양봉 전환이 되지 못한 건 좀 아쉽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인데요. 왜 원전하고 이슈가 있냐면 원자로 4대 핵심 계측 장비를 공급을 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상승했다가 옆으로 횡보했다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최근에 3일 동안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은 외인의 꾸준한 수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인 흐름을 볼 때는 이게 좀 상승에 대한 힘이 좀 꺾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고점을 어떻게 돌리고 현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1,500원을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좀 염려하는 거,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최근에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가 추세를 타다가요 잠깐 사이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주제 그리고 종목들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힘든 시장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포트 전략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료 파트너, 지금 같은 시기가 되면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면 저 현금 비중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제가 노아의 방주라고 그래서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얘기하니까 분명히 전태룡 오늘 하락장에 인버스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인버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장은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한다면 매수가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확인하고 인버스를 가야지 지금 오히려 시장에 대한 공략,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만약에 이제 여러분께서 100%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있고 아까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현금 반 갖고 있거나 아니면 50%를 주식을 갖고 있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쉬어가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어떤 섹터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오해될까 봐 좀 말씀을 좀 아끼는데 저희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추천 개념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은 반도체가 강해요. 그리고 오늘 종목들 보면요. 2차 전지도 강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업종들을 본다면 저는 만약에 이제 50%의 주식을 갖는다라고 하면 반도체 하나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렇게 좀 보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 없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저희가 갖고 있고 즉시 매도가 될 수 있어서 추천이 아니라 시황적인 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급등 또 차트를 좀 잘 보시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종목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힘들어 하신다면 네. 테마주는 상관이 없어요. 테마주는 상관이 없는데 대형주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왜 힘드냐면 다 21선 아래 종목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진짜 주식 일부에서 공부한 종목들 중에 대장주의 역할은요. 다 20선 위에 있는 종목이에요. 5일선 키스 좋아하는 종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선 아래에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 올라가길 바라기보다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 저녁 물론 미증시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술주도 반등이 좀 나온다면 전략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요. 나머지 50%도 투자할 필요가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꺾이면 갖고 있는 주식 50%는 줄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늘 갖고 있어야지 한 가지 전략만 갖고 그거 무조건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 틀리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 전략까지 좀 잡아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 내일장 이슈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진산업, 현대차나 기아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품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인데요. 로보틱스 AI 서버 포트 다변화로 인해서 지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이 K사인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들과 삼성페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로 기대감을 모으는 흐름인데요. 제가 잠시 후에 차트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픽 종목은 아진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돼서 부품주들 중에서도 좀 좋은 모습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오늘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더 멋진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현대나 기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더라고요. 네. 이왕이면 시장이 안 좋지만 좀 공격적으로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봤고요. 오늘 장대 양봉이지만 단점이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3,300원 가족지킴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구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안 내려오고 오늘 종가 기준상에서 3,600원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면 그건 바로 직진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서 3,300원 가족지킴선 3,700원 돌파하면 급등형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픽 종목은 P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 오늘처럼 힘들지만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유명한 AI 전체 업종은 빠졌는데 네. PS 일렉트로닉스는 역시나 AI 관련 로보틱스 서버 관련된 AI 관련주예요.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종목만 가고 다른 종목 빠졌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종목을 3,800원 가족지킴선 보도록 하고 4,200원 돌파하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픽 종목은 K사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것 같아요. 네, 스테이블 관련주 중에 가장 수급이 살아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 나오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계속 돌파 시도가 있거든요. 돌파 시도하다가 꺾일 수도 있지만 호재가 살아있으면요. 돌파 시도하다가 그대로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K사인을 11,000원에 가족지킴선 유지를 하고 13,0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갈 수 있다 해서 픽으로 체크해봤습니다.